이제 본격적으로 시드 싸움을 하는 팀들 간의 이제 경기를 이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AFC 2번 시드를 놓고 싸웠던 뭐 직접 싸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패트리어츠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들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애미 돌핀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경기인데요. 27-24 돌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사실 퍼스트 라운드 바이가 걸려있는 페이트리어츠였고 이날 경기에 앞서서 이 빌 벨리책 감독이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 사실 여지가 없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웬걸 마이애미 돌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쯤 되면 마이애미 돌핀스의 시즌 주요 목표 중 하나가 페이트리어츠에게 1승하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사실 실패한 탱킹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렇습니다. 일단 뉴잉글랜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벨리책이 우리 이겨야 되는 경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뉴잉글랜드가 이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 중요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졌던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다. 근데 이 경기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패했다라는 게 정말 놀라웠죠. 상대도 마이애미인데. 네. 그래서 이 경기를 보면 상당히 놀라웠는데 일단 뉴잉글랜드가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게 이제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본인들의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고 가야 될까요? 네. 그러시죠. 내 새끼 내가 팬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일단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시작 전에 이날 단체로 뭐 잘못 먹었나 싶을 정도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다 최악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이 톰 브레이디 선수가 이제 기량이 물론 준 것도 있지만 리시버들이 전반적으로 더 문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어왔었는데 이날 경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날 경기는 리시버들도 문제였지만 톰 브레이디가 더 문제였다. 이 경기만 놓고 보면 은퇴해야 되는 경기였고요. 사실 냉정하게 오버스로우 엄청 나오고 완전 뭐 각도 정말 잘못 맞아가지고 뭐 엄한 대로 패스 날아가고 진짜 보는 입장에서 엄청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픽식스도 하나 있었죠. 그렇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픽식스였어요. 이 리시버가 2명 있는데 그 사이로 가가지고 픽식스가 된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예전 페이트리어스 동료였던 코너백 에릭 로우한테 그렇죠. 픽식스를 당했죠. 네, 에릭 로우가 정말 절묘하게 이 리시버 사이를 자르고 들어오면서 픽식스를 했고 뭐 그대로 이제 득점이 됐죠. 그리고 자, 올 시즌 내내 물고 빨고 칭찬하던 스테폰 길모어. 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스테폰 길모어가 이날 정말 평범하기는커녕 저 평균 이하의 코너백이었다. 이날 이제 상대방 넘버원 리시버가 이제 디반테 파커 선수였는데 파커한테 137야드를 허용했어요. 하루 종일 전담 마크로 따라붙어가지고 다녔거든요. 파커한테 손을 못 대더라고요. 근데 파커가 못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아니 파커도 잘하지만 근데 길모어의 올 시즌을 내내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 어떤 선수가 심지어 디안드레 호킨스도 100야드 안쪽으로 묶었던 선수인데 그렇죠. 아마리 쿠퍼도 막았고 네. 근데 137야드를 줬다.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날 어쨌든 페이트리어스가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뭐 너나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스탯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날 이제 주요 지표들을 보면 총 전진 야드, 퍼스트 다운 개수, 턴오버 개수, 타임 오브 포지션 대부분의 스탯에서 다 뒤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기 양상에서 다 진 경기였고 그런 것이 이제 어제 첫 번째 페인이라고 가장 큰 페인이라고 말해야겠지만 또 하나의 페인은 뭐냐면요. 마이애미가 잃을 게 없는 팀이다.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두려움 없이 경기를 하는 것도 있고 정말 리스키한 플레이, 변칙적인 플레이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첫 드라이브부터 페이크 펀트를 하더라. 그 다음에 뭐 리시버들을 이용한 리시버들이 패스하는 플레이도 많이 그렇죠. 하고 다양한 리버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변칙 플레이 과감하게 많이 했는데 뭐 다 성공한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멘탈이 그런 상태로 임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뭐 코너에 몰린 쥐처럼 정말 무서울 거 없이 달려들었고 아끼는 거 없이 다 쏟아부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잃을 것 없는 팀이 무서운 게 이런 거다. 네. 거기 플러스 이날 그 라이언 피츠패트릭이 빨간색 피츠패트릭이었다. 혹시 그 위닝 11이라는 게임 아세요? 그럼요. 위닝 11 보면 이제 컨디션이 나오잖아요. 서 있으면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밑으로 가 있으면 보라색. 보통 이제 이 빨간색이 되면 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날은 정말 이 빨간색
상대적으로 네. 경기력이 더 좋았죠. 그래서 이제 마이애미가 이길 만한 경기였어요. 초반에 그럼요. 초반에 계속 리드도 잡아갔고. 근데 저는 어쨌든 또 아쉬운 거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스테판 길모어 얘기도 해주셨지만 스테판 길모어만이 아니라 이날 실망스러웠던 거는 계속 뒤지다가 4쿼터 3분 50여 초를 남기고 24대 20으로 처음 리드를 잡았어요. 그랬는데 역대급이라고 말하는 그 뉴잉글랜드 수비가 그 리드를 지켜내지 못하더라고요. 길모어만이 아니라 수비 전체가. 맞아요. 그게 상당히 저는 실망스러웠죠. 마지막에 그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투미니 드라이브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네. 거기서 피츠패트릭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패스를 뿌려가면서 결국은 터치다운 만들더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길모어를 넘어서 디반테 파커가 계속 이제 키 플레이를 만들어내주고 또 마지막 위닝 드라이브에서도 24야드 패스 플레이를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플레이를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고 사실 이제 뭐 수비한테만 이 멍해를 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뭐 공격에서 뭐 스페셜 팀에서 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밀렸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두 팀이 지금 뭐 물론 한 팀은 이제 플레이오프 3번 시드로 가게 됐고 한 팀은 이제 뭐 집에 가지만 그리고 시즌 초반에 보면 뉴잉글랜드는 8승 무패로 출발했고 마이애미는 0승 7패로 출발했거든요. 근데 후반기 8경기만 놓고 보면 4승 4패로 동률이에요.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뉴잉글랜드가 2주차 경기에서 두 팀이 붙었을 때 뉴잉글랜드가 43대 0으로 이겼었어요. 근데 그 팀들이 후반기 4승 4패로 동률이더니 마지막 경기를 펼쳤을 때 마이애미가 이기더라. 심지어 패트리어츠 홈에서. 그리고 마이애미는 시즌 중간에 계속 선수들 방출했잖아요. 뭐 그 민카 피츠패트릭, 캐니언 드레이크 계속 방출했는데 그런 팀이 이기더라. 라는 게 상당히 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이애미가 갈수록 시즌 후반으로 가서 경기력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뉴잉글랜드가 정말 이 정도로까지 후반에 경기력이 안 좋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뭐랄까 저희가 이제 시카고 베어스를 놓고 보면서 못하는 공격팀이 수비팀의 어떤 수비 능력까지 깎아먹는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페이트리어츠가 딱 그 정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비 입장에서도 경기를 많이 뛰게 될수록 노출이 많이 될수록 아무래도 허용하는 게 많아지고 체력적으로 지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뉴잉글랜드가 계속 뭐 3&아웃 그다음에 뭐 인터셉트 이런 거 당하면 수비가 계속 노출이 되니까 점점 수비도 지치고 실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지죠. 그러니까 수비가 효율성이 떨어진 거는 공격에 영향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규 시즌의 한 줄 평을 놓고 보면 제가 하자면 참 그롱크의 부재가 큰 그런 한 시즌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뭐 아직 시즌이 남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사실 이제 타이트엔드가 거의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타이트엔드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깨닫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돌핀스는 어쨌든 이제 시즌이 마감이 됐습니다만 벌써부터 이제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경질을 했고요. 오라인 코치 역시 이제 결별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공격 측에서 이제 리빌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공격이 정말 잘 돼서 뉴잉글랜드를 이긴 다음에 그랬다는 게 좀 의외이긴 하지만 타이밍상. 근데 사실 올 시즌 놓고 보면 뭐 탱킹을 하면서 계속 사실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이 시즌 끝나봐라라고 벼르고 이제 바로 뭐 결정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마이애미가 어떻게 보면 올 시즌 많은 선수들을 방출하면서도 5승을 한 거는 사실 좀 기적이 아닐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앞으로 이제 누구를 영입할지 그다음에 오프 시즌에 쿼터백을 어떻게 할지 드래프트에서 누굴 뽑을지 이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마이애미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지난 시즌 이 마이애미 미라클에 이은 또 한 번의 이제 업셋을 만들어냈고요. 반면 이제 LA 차저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에서는 칩스가 끌려가다가 막판에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사실 칩스가 이날 경기력이 뭐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끌려다니기도 했는데 프로볼 리턴 스페셜리티로 뽑혔던 미콜 하드맨의 104야드 리턴 기가 막혔죠. 그게 사실 경기 흐름을 바꿔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러닝백 데이미안 윌리엄스가 또 84야드 터치다운 런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승기를 잡았죠. 그러면서 퍼스트 라운드 바이와 함께 2번 시드를 가져갔죠. 네. 사실 이제 올 시즌에 이 캔자스시티 칩스만을 딱 놓고 보면
소리 없이 강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지난 시즌만큼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이길 경기 다 이기면서 결국은 이제 4년 연속 이제 AFC 서부지구 우승을 가져갔고 결국은 이번 시드까지 차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리 없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만한 게 사실 실제로 경기력이 작년만큼 좋지는 않았거든요. 작년에 정말 패트릭 마홈스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매번 이게 뭐 출전할 때마다 기록을 써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올 시즌은 그거보다는 조금 한풀 꺾였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패트릭 마홈스의 부상의 영향도 있고 또 지금 보면 세컨더리에도 부상이 상당히 많아요. 세이프티 원 톤힐, 코너백 바샤드 브릴랜드 등 좋은 선수들이 부상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치프스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시드를 얻은 만큼 바이위크를 통해서 얼마나 좀 부상을 회복하고 오느냐가 상당히 관건인데 그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레이븐스가 올해 너무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가린 면도 분명히 있죠. 네. 작년에 마홈스가 한 거를 올 시즌 라마 잭슨이 하면서 온갖 스포트라이트가 그쪽으로 집중되면서 사실 칩스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 없이 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리 없이 6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에 대한 이제 준비를 어느 정도 마쳤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상당한 선수들을 어떻게 빨리 좀 회복시켜서 이제 바이위크를 통해서 회복하고 이제 누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그 홈에서의 플레이오프 경기를 잘 준비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패트릭 마홈스가 작년보다는 좀 이 뭐 부상도 있었고 좀 작년만 못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4,000야드를 기록하고 터치다운이 26개였나요? 그러니까 이게 못한 건 아닌데 네. 작년에 본인이 스탠다드를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만큼 맞추질 못한 거죠.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이제 부상으로 한 3경기 못 나왔었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3경기 나왔으면 5,000야드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터치다운도 30개 뭐 후반 가까이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실 수비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수비 특히 세컨더리 부상도 많았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작년보다는 좀 칩스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이번 시드를 차지하게 된 캔자스시티 칩스가 되겠고요. LA 차저스 같은 경우는 이 경기가 이 필립 리버스가 차저스에서 뛰는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모르죠. 사실 이제 재계약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단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재계약은 사실상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차저스 입장에서도 이제 대체할 만한 선수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지가 또 관건인 거죠. 사실 이제 리버스가 물론 올 시즌 보면 뭐 로저스나 브레이디처럼 상당히 이제 그 역량이 기량이 많이 떨어진 쇠퇴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선수를 그래도 유지할 거냐 아니면 그 이상의 선수를 찾을 자신이 있느냐 찾을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쉽게 찾지 못한다 그러면 리버스를 한두 해 더 단기 계약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 시즌 이 보여준 것만 생각을 하면 정말 뭐 루키 선수 하나 잘 뽑아서 경험치 먹이면서 키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내년 시즌에 그러니까 올해 시즌이죠 벌써 이제 그렇죠. 올해 시즌인데 새로운 경기장으로 이주를 하면서 그러니까 다음 시즌 그렇죠. 본격적인 LA 시대를 열잖아요. 그러면서 이 팬베이스를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익사이팅한 팀을 필드에 이제 딱 이렇게 펼쳐놓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쿼터백을 리버스보다 더 좋은 선수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관건인데 젊은 선수로 해서 아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리빌딩 형태로 갈 거냐 아니면 그 선수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리버스를 조금 더 데리고 있느냐 이걸 팀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전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뭐 어찌됐든 아니면 사실 이제 뭐 트레이드를 해서 누굴 데려올 수도 있겠죠. 뭐 사실 이제 뭐 라이언 테네힐이라든지 뭐 모르죠. 누굴 또 데려올 수 있을지. 근데 뭐 일단 계약이 끝났으니까 트레이드는 안 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리소스를 써서 리버스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네. 다른 리소스를 써서 뭐 드래프트 픽이라든지 다른 선수라든지 써서 이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데려올 수 있겠죠.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니면 뭐 다른 자유계약 선수를 찾는다든지. 그러니까 옵션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어떤 결정을 할지. 뭐 어쨌든 리버스는 은퇴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팀으로 갈지도 좀 네. 굉장히 궁금해져요. 좀 더 뛰고 싶어 할 거고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페이트리어츠와 칩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와일드카드 막차, AFC 쪽의 와일드카드 막차를 놓고 싸웠던 세 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테네시 타이탄스는 텍산스와 경기를 가졌고
레이더스는 브론코스 원정을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틸러스는 레이븐스의 홈에서 경기를 가졌는데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세 팀의 어떤 그 플레이오프 진출 시나리오를 놓고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했었는데 타이탄스가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우리 이기면서 플레이오프 막차 탑승 안녕 끝. 그래서 이제 뭐 스틸러스나 레이더스가 사실 이제 뭐 의미 없는 그런 얘기들이 됐고 그거를 도와준 거는 사실 칩스가 이김으로 해서 텍산스가 이미 시드가 정해졌거든요. 그렇죠. 4번 시드로 딱 정해져 버리면서 이게 무의미한 경기가 돼버렸다. 그러면서 디션 왓슨을 비롯해서 레러미 턴슬, 케니 스틸스, 디안젤리 홉킨스 같은 이게 주전 선수를 다 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경기력에서 차이가 났겠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타이탄스는 이제 플레이오프 운명이 걸렸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지난주에 쉬었던 프레시한 상태의 러닝백 데릭 헨리가 뭐 이날 211야드를 뛰고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지배했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올 시즌 이제 화려하게 스타로 등장한 리시버 AJ 브라운도 이날 124야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죠. 네. 그러면서 이제 데릭 헨리는 1,540야드로 이제 리그 러싱 타이틀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비교적 예상했던 것보다 좀 손쉬운 승리를 하면서 네. 타이탄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플레이오프 막차를 탔죠. 반면 이제 이 오클랜드 레이더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 같은 경우는 상대편에게 졸전을 펼치면서 패배를 했어요. 사실 굉장히 뭐 동기부여라고 하면 사실 상대편에 비해서 이 팀들이 훨씬 더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그런 것 같지 않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스틸러스부터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 이날 사실 백업 러닝백 베니 스넬이 91야드 러싱을 하면서 나름 분전해줬어요. 그런데 뭐 쿼터백 데빌린 하지스가 패스 성공률이 36%밖에 안 되고 반대로 이제 레이븐스는 주전 선수를 다 뺐잖아요. 중요한 선수들 마크 잉그램, 라마 잭슨 중요한 선수들 많이 뺐는데 백업 러닝백 거스 에드워스가 들어와서 130야드를 띄워줬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백업 쿼터백 RG3도 50야드를 띄워주면서 기존의 쿼터백 러닝백의 이 러싱 콤보가 백업 선수들로도 충분히 이루어지더라 라는 걸 보여주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죠. 네. 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신락 같은 희망이었지만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있긴 했는데 제가 저번에 그랬거든요. 다른 시나리오가 다 이루어져도 왠지 레이더스가 질 것 같다. 근데 레이더스가 이날 실제로 졌어요. 16대 15로 이제 브론코스한테 졌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미 사실 이 경기보다 조금 더 일찍 앞선 경기들이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의기소침해지고 뭐 의욕을 상실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쉬운 거는 뭐 플레이오프 탈락도 플레이오프 탈락이지만 오클랜드 이름을 달고 뛴 마지막 경기에서 패함으로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AFC 6번 시드 와일드카드로는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가 막차를 탑승을 하게 됐고요. 어찌됐든 이제 다른 팀들은 이제 시즌을 좀 마감을 하게 됐는데 레이더스는 이제 다음 시즌 이제 라스베이거스로 이제 홈을 옮기게 되는데 참 말씀해주셨던 대로 유종의 미도 거두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좀 플레이오프 진출이 어떻게 보면 좀 눈앞까지 와 있는 상황. 뭐 시즌 시작 전에 비하면 이 기대치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즌을 마감한다는 건 굉장히 좀 아쉬우니까요. 아쉬웠죠. 그러니까 레이더스도 시즌 중반에 상당히 좀 선전을 하면서 팬들의 기대를 좀 한껏 올려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지막 시즌인데 팬분들이 조금 더 서운해하고 아쉬워할 만한 그런 시즌이었죠. 네. 근데 뭐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시 제이컵스라든지 좋은 신인 선수를 많이 발굴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그 선수 베이스는 잘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또 드래프트에서 높은 순위로 뽑게 되기 때문에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또 좋은 선수들을 더 많이 확보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팀빌딩을 뭐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덴버의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이제는 드루락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해볼 시간도 되지 않았나 싶은 그렇죠. 이제 생각이 드루락이 뭐 아직 너무 뭐 이렇게 뭐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데뷔해서 지금 이제 4승 1패거든요. 네. 한참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오다가 뛰기 시작하면서 4승 1패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인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 선수가 이제 뛰면서 실제로 상대편들이 그렇게 강팀들 플레이오프 레이스에서 뭐 중요한 경기라는 팀들은 사실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뭐 이날 레이더스도 그랬고
이런 경기들을 많이 뛰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타이트한 승부, 정말 중요한 승부 이럴 때서는 어떤 결과를 보일지, 어떤 경기력을 보일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 경기들에서 못해서 이거 쿼터백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뭐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틸러스는 이제 주전 쿼터백 벤 로슬리스버거 선수가 빠진 가운데도 이 정도의 성적을 기록했다는 것. 사실 이제 저희가 시즌 내내 이가 없이 잇몸으로 이제 그 시즌을 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뭐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지금 전력으로 진짜 마지막 경기까지 플레이오프의 가능성을 가지고 경기를 했다는 거는 사실 뭐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어쨌든 어려운 시즌이었는데 비교적 잘했다. 네. 근데 그것만 놓고 보면 저는 어쨌든 마이크 탐린은 코치 오브 더 이어 후보에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선수 쿼터백 벤 러슬리스버거 프랜차이즈 쿼터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시즌을 뛰지 못했는데 과연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할 거냐. 빅벤이 돌아와서 다시 뛰겠지만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빅벤도 이제 나이가 꽤 있고 부상도 많이 당했었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빅벤도 사실 그 이제 어떤 그 기량의 이제 커브가 사실 뭐 올 시즌 내년 뭐 이렇게 뛰다 보면 또 이제 하락의 길을 걸을 날도 그렇게 멀진 않아 보인다. 왜냐면 그의 같은 이제 동기생들, 그렇죠. 필립 리버스라든지 일라이 매닝 뭐 이런 선수들만 봐도 급격하게 기량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빅벤은 어떨까? 얼마나 더 오래 갈까? 네. 그럼 이제 사실 스틸러스 입장에서도 빅벤 이후에 쿼터백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올 시즌 이제 뛰면서 확인한 거는 데블린 하지스, 그다음에 메이슨 루돌프는 프랜차이즈 쿼터백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스틸러스가 올 시즌에 플레이오프에 못 가서 다른 때보다는 드래프트 픽을 좀 높은 순위로 받을 텐데 그 1라운드 픽이 마이애미한테가 있다. 네. 그래서 이번 드래프트에서 또 이제 만약에 좋은 쿼터백을 뽑으려면 트레이드를 해서 하지 않으면 사실 뭐 2라운드 이런 데서는 좋은 쿼터백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진 않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이애미의 민카 피츠패트릭 트레이드는 성공했다고 봐야겠네요. 그건 모르죠. 이제 실제로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봐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또 스틸러스 입장에서도 아쉬운 면도 있다. 물론 이제 정말 좋은 이제 프로볼에 뽑히는 젊은 세이프티를 확보했지만 네. 과연 이제 쿼터백을 만약에 진짜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이제 총알이 없다. 그래서 뭐 내년 걸 땡겨서 쓰거나 뭐 이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당장 급한 상황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년은 뭐 빅벤으로 한 번 더 버텨보겠지만 빅벤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좀 미리미리 대비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도 한번 팀 내에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와일드카드 한 장을 놓고 싸웠던 팀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